크루아상과 마카롱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리고 와인과 샴페인을 마시며 프랑스 음식 여행을 가볼까 상상하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의 여행 상상력을 업시켜드릴 저희 3명이 뭉쳤습니다. 저는 프랑스의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 라 르베주에서 절대적인 맛의 아름다움을 체험하고 인생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미슐랭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제 왼쪽에는 카페에서 크루아상을 먹으며 페북에 염장샷 올리는 것을 즐겨 하시는 라스트라다님 나와 계시고요. 제 오른쪽에는 꼬꼬뱅을 먹으며 수다 떠는 것을 좋아하는 한도사님이 나와 계십니다. 봉주 라스트라다님. 안녕하세요. 라스트라다입니다. 봉주. 그동안 러시아 북유럽 출장 다녀오셨죠? 네, 백야 때문에 계속 잠을 못 자고 왔습니다. 페이스북에 맨날 백야 맥주 올리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 또 백야에 또 그 해가 지지 않는 밤에 마시는 그 북유럽 맥주가 굉장히 또 맛있어요. 또 그 피오르드 아주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정말 그 하늘에 떠 있는 밤 11시에 떠 있는 해를 보면서 맥주를 계속 마셨죠. 해가 지지 않으니까. 한도사님도 네. 그에 못지않은 아름다운 곳으로 여행을 계획하고 계시던데요. 네, 안녕하세요. 한도사 한벽철입니다. 7월 28일 금요일부터 8월 7일 월요일까지 10박 11일로 인도 라다크 여행을 갑니다. 저하고 여행 작가로 유명하신 환타님하고 공동 진행을 하고 있어요. 왜 근데 이때 라다크를 가셔야 되나요? 네, 라다크는 1년 내내 여행이 가능하기는 해요. 하지만 겨울에는 폐쇄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름 2달이 라다크 여행의 적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7, 8월 달에 인생샷을 남기러 라다크를 한번 가보기로 했습니다. 네, 저도 후반기 계획을 짰는데요. 이태리 미슐랭 미식 여행을 갑니다.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을 6곳이나 가고 그 이태리판 미슐랭이라고 할 수 있는 감베로로소에서 선정한 곳도 많이 가고요. 그리고 9월부터 12월에는 직장인을 위해서 그 주말에 마카오 팀이랑 오사카 팀도 다 기획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프랑스 2편 시작하기 전에 여행 상상 애청자들의 의견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프롤로그를 녹음했던 날에 저희 시그널 뮤직을 페이스북에 올렸었어요. 너무 달콤한 느낌 때문에 저 좀 공감을 받고 싶었는데 구미정님이 똑같이 느끼셨나 봐요. 그래서 제 페북에 시그널 뮤직이 너무 달콤한 거 아니에요? 햇살 받으며 차창에 몸을 기대고 여행을 시작하는 설렘에 적게 안 해요. 첫 방송 기대합니다.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어요. 응원 남겨주신 모든 분들 감사를 드리고요. 이렇게 열심히 후기를 남겨주시면 저희 유물론자들은 물질로 바로 보답을 해드려야겠죠, 한도사님. 그럼요. 우리 물질론자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답을 해드릴까요? 네. 저희 프랑스 방송을 듣고 네이버 오디오 클립 게시판에 정성껏 후기를 남겨주시면 프랑스 편이 끝날 때 3분을 뽑아서 가이드북을 한 권씩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가이드북 작가 중에 가장 잘 나가는 분이자 팟캐스트의 거성이기도 한 환타님이 네, 또 등장하셨습니다. 네, 예. 이번에 상하이 100배 즐기기 개정판을 내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3권을 오픈 축하로 협찬하기로 하셨습니다. 네, 환타님이 저희 세 명하고 비슷하게 사회과학적 시선을 가진 유물론자이시고 또 먹방론자이시고 IT 기술 덕후세요. 다음에 환타님 한번 모시고 여기서 한번 얘기를 같이 해보죠. 네, 그렇게 하죠. 네, 그날이 오기까지 저희 후기 이벤트에 많이 참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이제는 오늘의 주제로 가보시죠. 지난번 프랑스 1편에서 프랑스 음식은 맛과 가성비로 먹는 게 아니라 그 특유의 음식 문화를 알아보기 위해서 먹을 가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예, 프랑스의 관광지나 음식에 대해서는 여러 방송에서 많이 다뤄졌는데 음식 관광이란 무엇이냐, 미식 여행이란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 뭐가 좋을까 이런 주제는 다른 어떤 여행 방송에서도 다룬 적이 없죠.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좀 이런 심도 깊은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프랑스 음식 관광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 그리고 우리의 음식 관광 역사, 그리고 여행 중에 그 나라 음식을 먹어봐야 되는 이유, 특히 프랑스에서 음식 관광을 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프랑스에서 꼭 먹어봐야 될 음식, 식당의 종류, 음식의 코스 이런 것들을 다룰 계획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음식 관광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 태도 한번 알아볼까 싶은데요. 요즘 대세가 음식 관광이죠. 그렇죠. 음식 관광이죠, 요새. 예. 하나투어에서도 그 셰프와 함께하는 미식 관광, 네, 나라별로. 미식 관광 나왔어요. 그렇죠. 심지어 청도 미식 관광 상품도 나왔고요. 여러 가지 제품이 지금 상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인터파크 투어에서는 먹고 찍고 투어라고 하는 상품도 내놨죠.
그런데 한편에서는 아직도 음식 따위에 시간과 인생을 낭비하냐. 그냥 저렴하게 먹고 저렴하게 문화 유적지를 최대한 많이 다니면서 극기 여행을 해야 된다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제가 예전에 어느 학회에서 저명한 책도 많이 내신 분을 만났는데요. 그 학자 선생님이 요즘 젊은 애들, 특히 20대 여자들은 여행을 참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인류학자라는 분이 여행을 잘한다 못한다로 나누실 수가 있나 너무 놀라서 왜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먹으러만 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데는 하나도 안 간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저는 여행 꼰대질이 아닐까 싶거든요. 먹으러 여행 가는 게 부끄럽고 죄책감을 느낀다는 젊은 분들이 다른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회과학적으로 경영학적으로 힐링 방송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패친 라모정 님이 이 꼰대질에 대해서 최근에 굉장히 통찰력 있는 글을 쓰셨는데요. 네, 이 글 저도 읽어봤는데 읽으면서 저는 무릎을 탁 쳤어요. 정말 임팩트 있는 글이었습니다. 라모정 님이 여행에 대한 아주 흔한 꼰대질 베스트 3를 적으셨어요. 어떤 거죠? 예, 첫 번째, 그것은 여행이 아니다. 뭐냐면 작년 모 신문 부장님의 글이 대표적인데 속초에 포켓몬 고 잡으러 가는 젊은이들을 보며 나는 한때 자전거 타고 무전여행했다고 궁시렁거린다. 한마디로 무슨 대단한 깨달음이나 경험을 얻고 와야 여행이라고 생각하는 대표적인 꼰대다. 그 밖에 산티아고 순례길은 반드시 100% 걸어서 완주해야 한다. 여행은 무조건 배낭을 매야 한다. 찍고 도는 게 무슨 여행이냐 등등 여행 이야기만 나오면 각자 무조건 자신의 경험에 기반한 자기의 의견만이 옳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모든 사람이 해당된다는 거죠. 아, 이런 분들 굉장히 많죠. 사실은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도 그랬죠. 어떤 면에 있냐면은 이제 우리도 처음에 배낭여행자 초기 때는 굉장히 모든 경로는 반드시 육로로 이동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배낭여행, 특히 인도 배낭여행 초기에는 왠지 1달러라도 더 싼 가격을 지불해야, 가격을 깎아야 왠지 좀 배낭여행자 고수 같은 느낌이 들고 여행을 잘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잖아요. 그랬죠. 그리고 예. 또 그때 우리가 배낭여행자 시절에 저 역시 마찬가지로 배낭여행자들은 굉장히 패키지 여행자들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배낭여행자들은 관광이란 말을 싫어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사실 보면은 우리가 인생이 정답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인생과 가장 비슷한 게 야구도 비슷하고 축구도 비슷하고 바둑도 비슷하다고 하지만은 여행이 굉장히 인생의 이제 축소판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행은 투어라는 말 자체가 라틴어 토르나에서 나왔잖아요. 토르나. 그래서 이 라틴어 토르나가 뭐냐면은 도르래라는 뜻입니다. 도르래는 뭐냐면은 이렇게 우리가 우물에서 물을 끌어올리려고 하면은 줄을 잡아당기면 도르래가 뱅뱅뱅뱅 돌잖아요. 그래서 그 유명한 나폴리 노래 도라오라 소렌토가 보면 토르나 소렌토거든요. 그래서 이 투어의 정답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출발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원점 회귀인 거죠. 그래서 그게 패키지든 자유여행이든 비즈니스 트립이든 간에 집을 떠나서 다시 집으로 돌아온다는 이 공통점밖에 없어요. 그 안에서는 모든 여행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법적으로 위해되지 않고 저촉되지 않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그 안에서는 여행은 정답이 없는 거죠. 저는 특히 제가 패키지 여행업을 하면서 패키지 여행업에 대한 생각이 또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태어나고 죽는 것 이외에는 결정된 게 없어요. 그 안에서는 어떤 인생이 좋은 인생이다, 어떤 인생이 나쁜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듯이 여행도 배낭이든지 패키지든지 리조트에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퍼져 있든지 그런 여행은 그런 어떤 여행이 좋다, 나쁘다 말할 수 없고 정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례는 어떤 건가요? 네, 두 번째는 어른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무슨 돈으로 여행하냐? 돈이 많으니까 여행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특히 대학생들이 여행할 때 보면 턱으로 가리키면서 자네는 무슨 돈으로 여행하나? 그럼 학생들은 아르바이트도 하고 말을 하면서도 죄인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런 어른들은 가급적 피해 다니는 게 만수무강의 지름길이죠. 예. 예, 돈이 없어도 자기가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돈을 모아서 여행할 수도 있는 거고요. 사실은 이제 저랑 같이 여행 다니시는 분들 중에 40대인데 집도 없고 차도 없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전셋집에 살아도 여행에 먼저 내가 우선순위를 배정해서 돈을 쓰겠다.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럼요. 이 우리나라 여행판의 꼰대질은 아주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어요.
원래 그 알타미라 네. 동굴벽화에 보면은 요새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어란 말이 있듯이 네. 언제나 꼰대 존재했다. 예전에 그 이집트 그 석판에 있었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 말이 있었죠. 요즘 젊은 애들은 네. 버릇이 없다고. 그 파피루스 상형 문자로. 네. 그런데 이제 저는 또 조금 이제 어떤 관점에서 그걸 잠깐 바라보냐고 하면 네. 라스트라다님이 97년에 은행 네. 빚 내서 여행 가셨잖아요. 은행 빚을 내진 않았죠. 저한테 그 얘기 밤에 그러니까 채팅하다가 그 얘기 하셨는데 저 아직도 기억해요. 빚을 내진 않았고 네. 빚이 있었죠 그 당시에. 빚이 있는데 그걸 왜냐면은 갚으려고 일하는 게 아니라 여행부터 챙겨서 가셨다. 예. 그때는 이제 제가 그 아파트를 좀 일찍 사서 그 아파트 은행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제가 여행 간 건데. 은근 부자셨네. 예. 아니죠. 그래서 망했죠. IMF가 와서. 네. 네.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그 우리 미국이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밀레니얼 세대가 이제 주 소비층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10대 후반부터 30대 한 중반까지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든 일본이든 이 선진국에 있는 세대들은 소유보다는 소비를 좋아해요. 그래서 어떤 물건을 사서 내가 이렇게 가지고 그 물건을 소유하는 것보다는 소비를 통한 경험을 더 좋아하거든요. 경험을 소비하는 거.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면 정작 차도 안 사고 집도 안 사고 그런 물건들은 사지 않으면서 그렇지만은 경험을 소비하는 거. 공연을 본다든지 여행을 간다든지 이런 것들에게는 돈을 아끼지 않는 거죠. 사실 그 풍습이 이제 그 풍조가 우리나라에도 이제 들어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으로 접어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한 10대 후반부터 30대 한 중반까지는 말 그대로 YOLO, you live, you only live once. 그러니까 그 태어나서 한 번 살다 가는 것이다 보니까 이제 소유보다는 소비, 경험 소비에 더 중점을 두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준비하시는 여러분은 소비의 최첨단을 다니시는 밀레니얼 세대이시고요. 네. 구닥다리 어르신들이 무슨 돈으로 여행하냐 물어보시면 그냥 가볍게 얘기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뭐 어르신들이라고 또 반드시 구닥다리는 아니에요. 그렇죠. 훌륭하신 분도 많은데 확률적으로 좀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제가 여행을 처음 나갔었을 때가 1990년도예요. 근데 그때도 이미 꼰대들은 꼰대스러웠다는 거예요. 네. 어땠냐 하면 그 당시에는 배낭을 메고 나온 어르신들은 없었어요. 우리가 배낭여행 1세대니까. 출장이나 비즈니스 목적으로 해외에 오신 분들이죠. 이런 분들이 외국에서 나를 만나면 일장 훈시를 하세요. 어떤 얘기냐면 여행을 다니더라도 젊은 사람이 나라와 민족을 생각해야 한다. 너는 왜 어학연수나 유학을 안 하고 배낭지의 여행만 하느냐. 뭐 이런 식의 한심하다고 하는 분도 있고요. 근데 내가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서 왜 여행을 해야죠? 지금은 그렇잖아요?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그때는 벌써 그게 뭐 거의 30년 전 이야기고 그렇죠. 지금은 뭐 이제 장기 어학연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은데 저는 또 한 가지 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배낭 여행자들끼리도 또 꼰대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한국인 특히 그 장기 배낭 여행 자들끼리 이렇게 숙소로 만나면은 약간 서로의 그 여행 경험이라든지 국가수라든지 집 나온 지 몇 개월 됐냐는 그런 것들로 서로 좀 판단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번에 이제 그 제 SNS에서 모호 이제 그 외국 항공사에서 근무하시는 어떤 여성 그 이제 제 특친이 올리신 글을 보고 제가 느낀 건데, 그분이 이제 그 다이빙을 굉장히 좋아해요. 스쿠버 다이빙도 하고 프리 다이빙도 하고 이러면은 자기는 정말 다이빙이 너무 좋아서 즐겨서 하는 건데, 우연히 이제 우리 한국인 다이버끼리 만나면은 반드시 오늘 다이빙이 어땠다, 너무 좋았다, 이런 이제 외국 그 유럽인들은 주로 그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우리 한국인들은 거기 안에서도 또 경쟁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몇 미터까지 내려갔다 왔다, 막 몇 분 동안 뭐 잠수를 했다든지, 뭐 나는 뭘 봤는데 너 봤어 못 봤어, 이런 식으로 경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아직도 우리는 그런 것들에게, 심지어 지금의 20대들도 굉장히 그런 것들에 많이 갇혀 있는 걸 제가 보거든요. 좀 안타까워요. 정말 우리는 이제는 그런 것으로부터 좀 해방되어서 남이 누가 뭐라 하든 정말 DJ DOC 노래처럼 타인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전혀 신경을 쓰지 말고 자기가 정말 좋아하고 원하는 것을 찾아서 즐기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소비에도 위계가 있고 여행에도 한 가지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들은 좀 이제 낡은 것 같아요. 네. 네, 거기 갇히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저희가 또 밀어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라모정님의 세 번째 그 꼰대질은 뭔가요? 네, 허파에 바람이 들었다. 허영에 빠진 김치라는 말을 들었다고 해요. 여행이라는 게 허영과 사치풍조라고 생각하고 경계하는 모든 행위가 여기에 포함되는데,
한국에도 좋은 데가 많은데 왜 외국에 가느냐 이런 허용 논조가 때문에 있다는 간다. 거죠.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예. 이런 지적을 들었다고 해요. 네. 그리고 그럴 거면 내수 진작을 위해서 국내부터 여행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도 굉장히 많이 하시죠. 허파에 바람이 든 건 맞죠. 사실은 여행은 허파에 바람이 안 들어가면 못 해요. 네. 근데 허파에 바람 들면 어때서? 허파에 간에 바람이 들어가야 여행을 하는 거지. 아니 그런 간에 바람이 안 들어갔는데 왜 떠나고 싶어요. 그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거면 어떻고 또 자기 과시면 어때요? 그리고 근데 그 생각은 제가 봐도 지금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아직도 이제 뭐 외화 낭비다, 여행을 사치다, 그 허영이다 이렇게 많이 보시는데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전체 여행 시장 중에서 가장 많은 그 인원을 차지하는 것은 어쨌든 지금 58년생 전후로 해서 50대, 60대 중장년층들이거든요. 이분들이 실제로 유럽에 가장 많이 갑니다. 근데 이분들은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이제 안 해요. 그래서 저도 그 여행 시장에서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게 아직도 그런 생각 하시는 분 계세요. 뭐 외화 낭비다, 사치다, 허영이다, 국내부터. 근데 실제로 이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장년층에서도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그 여행을 외화 낭비라고 생각하는 게 정말 자신의 생각인지 아니면 국가가 주입한 생각인지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굉장히 또 인상적인 여행 신문 기사를 하나 봤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그 해외 여행을 가면은 우리는 저도 그전에는 이 해외 여행 경비의 100%가 해외에서 소비가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 항공권 끊고 뭐 이런저런 이렇게 저렇게 해서 실제 그 많은 돈이 다시 국내로 다시 돌아옵니다. 내수로. 그렇게 그렇죠. 해서 100% 외화 낭비는 아니에요. 네, 그리고 국내에서 그 여행을 많이 갔다 온 발랄한 사람들이 늘어나면은 문화가 융성을 하게 되고 많이 바뀝니다. 네, 정말 음식이 많이 맛있어지고 바뀌어요. 네, 네.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서 문화가 그 충돌을 하고 다시 변하고 접합이 되면은 새로운 것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여행도 가지 않고 한국에서 한국적인 것만 보면서 어떻게 그런 걸 만들려고 하는지 어떻게 창조력을 갖추라고 하는지 좀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최근에 많이 달라진 문화 중에 하나 맥주 문화잖아요. 외국을 다녀온 젊은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한국 맥주가 외국에서 먹던 맥주랑 달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한국에서 이제 불만이 쌓였고 맥주를 생산하는 소규모 양조장들이 생겼고 결론적으로 국산 맥주의 퀄리티가 높아졌죠. 그리고 저는 또 여행업에서 있으면서 뭘 느끼냐면은 최근 10년 사이에 대한민국의 중장년층 남성들이 옷을 잘 입기 시작을 했습니다. 라스트라다임부터 빨간 바지. 저는 뭐 원래부터 예전부터 튀는 옷을 좋아해서 옛날에 등산복 입고 다니셨잖아요. 등산복도 입고 또 이상한 옷도 많이 입고 다녔죠. 뭐 인도에서 사온 옷도 입고 다니고 그쵸, 예. 뭐 그랬는데 원래 뭐 우리나라 여성분들은 항상 옷을 이제 그 옷에 관심이 많고 센스가 있게 잘 입고 다니는데 거기에 비해서 남성들은 좀 패션 센스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유럽에 가면서 느끼는 게 유럽에 딱 가보면은 이제 중국 단체와 우리나라 단체가 멀리서 봐도 딱 알아볼 수 있어요. 제일 첫 번째는 옷으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남자분들이 굉장히 이제 옷을 세련되게 잘 입어요. 50대 이상도. 그런 것들이 여행은 그 관광이란 말처럼 다른 나라 가서 보는 거거든요. 절대 보지 않으면 절대 못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행들이 일상화되면서 우리나라도 그런 여러 가지 수준들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안 바뀌는 관습 같은 것들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런 것들도 앞으로는 더 좋아지지 않을까. 저는 이제 여행이 주는 긍정적인. 옛날에 10년 전만 해도 외국에서 그렇죠. 한국 아저씨들을 보면 멀리서도 알 수 있었잖아요. 네. 복장이 달랐어요. 첫째, 네. 등산 조끼를 입고요. 네. 주머니 많이 달린 네. 등산 조끼를 입고 허리에 벨트 색을 찹니다. 맞죠. 그다음에 등산복 바지를 입고 머리에는 꼭 야구 모자 같은 걸 쓰는데 위에 보면은 새마을 운동 이런 거 막 적혀 있는 새마을 운동. 네. 그런 모자를 쓰고 단체로 똑같이 오른손에 가이드북을 들고 카메라를 목에 걸고 멀리서 봐도 알아요. 근데 요새는 그런 사람이 참 많이 요즘은 없어졌습니다. 벨트색 차는 대한민국 거의 이제 볼 수가 거의 없어요. 제가 루브르 박물관에 자주 가는데 거기서 요즘 보면 한국 사람들이 제일 패션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많이 좋아졌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네. 그래서 이제 여행을 많이 다니는 게 그렇게 어르신들이 걱정하는 것만큼 나쁘지 않고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요. 네. 제가 인류학자로서 볼 때 이 음식 관광이야말로 우리 인생에서 정말 도움이 되고 정말 투자 잘하는 여행 중의 하나라고 또 주장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제가 볼 때 그 다양한 음식을 잘 먹고 이해하는 사람은 그 글로벌 인재라는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페이스북에 베트남에서 음식도 먹고 라오스에서 흰개미 볶음밥 이런 거 자연스럽게 먹고 이 사람들과 똑같이 먹었다 이런 글을 올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그 사람이 현지를 정말 잘 이해하고 있구나. 사실 음식을 먹는다는 그 나라의 문화와 모든 역사를 내가 받아들인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외국인이 홍어회 막걸리 그렇죠. 먹고 있는 거 보면 어때요? 기특하죠. 그렇죠. 막 술값을 내주고 싶죠. 그렇죠. 네. 저는 외국에서 그 현지 음식을 먹고 즐기는 사람들을 보면은 저 사람이 현지화, 로컬라이제이션이 정말 잘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그게 굉장히 있어 보인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을 많이 가봤으니까 저런 리버럴한 태도를 가지지 않나. 그리고 외식도 굉장히 많이 해봤고 세상을 정말 잘 이해하는 속이 넓은 사람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거를 사회과학적 용어로 얘기하면 문화 자본이 풍부한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제가 볼 때 뭐 문화 자본을 과시하기 쉬운 방법이 많이 있겠지만 요즘에 가장 대세는 SNS에 음식 아니면 여행 사진 아니면 음식 여행 사진을 올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실험을 좀 해봤는데요. 제가 뭐 별로 문화 자본이 없던 사람인데 라스트라담이 맨날 무식하다고 무시하던 사람인데 제가 한 3년 전쯤부터 페이스북에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 갔다 와서 사진을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라스트라담님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저는 굉장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애가 좀 갑자기 있어 보이기 시작했죠. 저도 속으로. 그래서 제가 이름도 미슐랭으로 그렇죠. 미슐랭 하라고 지었잖아요. 건강한 된장제로 시작했구나 하고 좀 몹시 즐거웠습니다. 네네. 사실은 그게 저도 놀랬던 게 그걸 올리고 나서 갑자기 대학교 때 저랑 인사도 안 하던 선배들이나 학교에서 별로 안 친하던 사람들이 막 쪽지를 보내요. 갑자기 밥을 먹자. 뭐 어디 놀러 가자. 갑자기 친하게 지내자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효과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저처럼 별 볼 일 없던 대학원생이 갑자기 방송인이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이게 다 음식 여행을 다니고 페북질을 하면은 생기는 일입니다. 오, 할렐루야. 네. 근데 이제 그 페북질이나 그 인스타그램을 안 해본 어르신들은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요. 그분들이 보실 때는 그 아파트나 차 아니면 가방 같은 거는 사고 나면 오래 가는데 음식은 한 번 먹고 나면 바로 없어지지 않냐. 왜 그런데 수십만 원씩 쓰냐. 이런 얘기를 하실 텐데. SNS 자체가 인생의 낭비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우리 낭비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거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우리가 이미 어르신이에요. 우리 나이가 사실은. 아이고, 어르신이고. 100세 시대인데? 제가 며칠 전에 어르신 소리를 정말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실제로 저는 어르신들은 이제 여행업에서 계속 접해서 그런지 실제로 요즘 어르신들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도 굉장히 그런 데 대해 요즘 관심 많으세요. 네. 어쨌든 그 음식 관광에 대해서 수십만 원씩 쓰고 이러면서 사라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라지지 않죠. 그 사람의 이미지와 평판과 취향이 남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무형의 자산이 남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유형인 게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계속 남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 여행이란 것 자체가 다녀오면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처럼 여행은 집 떠나면 개고생이거든요. 아무리 비싼 돈 주고 뭐 좋은 호텔 가서 자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그 돈을 주고 왜 여행 갔다 오냐면은 여행이야말로 정말 경험을 소비하는 거잖아요. 갔다 오면은 남는 거는 사진밖에 없어요. 사진과 추억. 그리고 또 제가 그 여행업에서 이제 추세의 변화를 많이 느끼는 게 예전에는 우리나라 분들이 나가면은 뭘 사는 걸 좋아했어요. 대표적인 게 열쇠고리 열쇠고리 1달러짜리. 예. 그런데 요즘은 그런 걸 안 사요, 이제. 그렇죠. 안 사죠. 사진만 찍죠. 그렇죠. 그리고 그런 이미 그 나이 드신 분들도 이제는 물건은 사가봐야 소용이 없고 그 대신 요즘 또 그 추세가 모든 사실 서양 그 패키지도 옵션 선택 관광이 다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전에는 그런 것들을 여행 경비를 내고 갔는데 이거 또 돈을 내고 하는 게 되게 아까워해서 안 했어요, 거의. 근데 지금은 물건을 안 사더라도 그건 또 다 하는 추세예요. 왜냐면 그건 경험의 소비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이것까지 안 하고 가면 안 돼. 그전에는 여기까지 왔는데 이걸 안 사면 안 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소유에서 이제 경험의 소비로 바뀌는 거예요. 물건의 그렇죠. 소유에서. 네. 몇 년 전쯤에 유행이 있었던 지식 경영이란 말이 있었어요. 지식 경영 들어보셨죠? 나리지 매니지먼트. 지식 경영에는 지식의 여러 가지 차원이 있는데 저는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경험적 지식의 축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종합예술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랍에서 보면 중동에서는 여행자를 환대하라라는 관습이 있죠. 네. 그 이유는 이거예요. 여행자는 지식을 가지고 온다. 그 유명한 그 로마의 오hen제 아우렐리우스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여행을 하지 않고 인생을 살면은 책의 첫 페이지 커버만 읽은 것과 똑같다라는 이야기를 했듯이 그래서 어쨌든 그 미식 같은 경우에도 또 이게 추세가 바뀌는 게 뭐냐면은 그전에는 이제 말 그대로 우리가 배낭여행자 시절에는 가서 그냥 뭐 배만 안 고프면은 막 맥도날드 막 먹고 맥도날드만 먹어도 그때는 고마웠잖아요. 우리 한도사님 옛날에 20대 때 파리에서 배낭여행 할 때 보면은 돈이 없어서 바게트 빵 싸가지고 막 그때는 공원에 앉아 먹었죠. 그것도 그냥 먹으면 목이 메이니까 막 물에 그 물도 생수 비싸니까 수돗물 받아가지고 받아서. 막 찍어 먹고 그랬잖아요. 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정말. 우리가 또 시대가 바뀌면서
그전에는 정말 우리가 그 살기 위해서 먹었다고 하면은 이제는 인생에 여러 즐거움을 찾다 보니까 이 먹는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즐거움이잖아요. 그 예전에 그 90년대에 보면은 음식 남녀라는 대만 영화가 있었습니다. 차이밍량의 영화. 근데 그 음식 남녀가 이안 감독 영화였죠. 맞죠. 맞습니다. 이안. 네. 그 와우 장룡의 이안. 그래서 그 음식 남녀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중국의 그 고전 사서삼경의 얘기에서 나왔어요. 공자에. 그래서 음식 남녀 이게 뭐냐면 이제 음식 먹고 마시고 남녀는 이제 남녀 간의 그런 일이 그거는 이제 거기서 얘기하는 건 본능과 성욕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에게서 가장 큰 욕망이 음식과 먹고 마시는 것과 남녀 간의 이제 그런 쾌락인데 이제 우리는 뭐 쾌락에 대해서는 이제 이야기를 할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음식이 가장 큰 쾌락이죠. 그래서 이제는 여행에서 이제 추세가 바뀐 게 그전에는 뭐 여행 가서 뭐 하나라도 더 보려고 우리 한국인의 원래 특징이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 여행자들은 딱 도착을 하면요. 배낭여행자들도 딱 도착을 하면은 첫날은 체크인을 하고 항상 로비에 누워서 이렇게 뒹굴뒹굴해요. 수영장 찾아서. 한국인 여행자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체크인 딱 하자마자 로비에 가서 Can I have a map, please? 맵 달라고 바로 네. 지도 바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라도 더 보려고 하나라도 더 찍으려고 이런 추세가 이제 바뀌는 거죠 이제. 네. 그래서 요즘에 한국 여행자들도 그 경험제에 굉장히 소비를 많이 하고 있고 그 의미를 알고 있다. 이렇게 네. 추세가 바뀌어 간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바뀌는 게 그전에는 예를 우리가 파리를 간다면은 루브르는 가야 돼. 이런 게 있었잖아요. 에펠탑은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바뀌었어요. 나 루브르 가기 싫어. 나 에펠탑 안 갈래. 근데 이건 저도 이제 이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난 대신 미슐랭 식당만 5개 돌래. 저는 그런 것들이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각자 개개인의 여행의 목적이 다 다르니까. 그래서 이제는 드디어 음식이 여행의 중심 화두로 들어오게 된 거죠. 네, 음식이 여행의 중심 화두로 들어왔다. 이 말씀 잘하셨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음식 여행을 하다 보면 이제 점점 미식가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미식가 이미지를 가꾸면 뭐가 좋을까요? 안 좋죠. 왜요? 사실은 이제 저는 미식을 하다 보면은 이제 좀 맛없는 것들을 적당히 먹을 줄 알아야 되는데 어느 날부터는 이제 이게 맛이 없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먹기 그때부터 힘들어지는 인생이 거죠. 불행해지기 시작하죠. 그렇죠. 그때부터 몸은 그러니까 우리의 그 신부는 지갑은 저 아래쪽에 있는데 눈과 입과 귀와 코와 이런 이제 감각들이 저기 위에 있으면은 가끔씩 현실과 불일치 때문에 좀 힘들 때가 저는 있더라고요. 국산 하이트 맥주가 제일 맛있다는 사람을 보면 네. 당신은 복 받았습니다라고 하는데 인생이 우리,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우리 한두산인가 저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다 소주를 하잖아요. 저도 좋아합니다. 아주 물론 좋아하죠. 이제 가끔씩 마시죠 우리도. 네, 삼겹살엔 가장 어울리는 술이죠. 네. 그런데 뭐 어쨌든 아니 지금 지금 찬양을 해야 되는데 하면 불행하다는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세요? 아니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가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미식하면은 제일 먼저 첫 번째 하는 생각이 돈이 많이 든다는 생각을 해요. 비싸다. 사실이에요. 뭐 미슐랭 5스타 뭐 레스토랑을 찾아간다. 미슐랭에 5스타 없습니다. 3스타. 네. 예. 제가 요즘 5스타 호텔에서 주로 자다 보니까 좀 착각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요즘은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성비 좋은 그리고 우리나라도 요즘 마트에 가면은 외국에서 들어온 수많은 식재료들이 다 있거든요. 와인부터. 그다음에 유럽에 가서는 뭐 굳이 그런 유명한 식당을 찾아다니지 않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자기가 원하는 미식을 추구를 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자신의 미각을 탐구하는 게 나는 대체 누구인가 이런 좀 존재론적인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뭐 황교익 선생님 같은 음식 칼럼니스트들이 이런 사회적인 측면도 음식에서 많이 찾고 있는데 음식이 그냥 나의 타고난 본질이다 이렇게 생각이 안 됩니다. 저는. 왜냐하면 제 미각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렇죠. 데카르트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프랑스 철학자 코기토 에르고 숨.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래서 존재가 먼저냐 생각이 먼저냐 해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비로소 존재한다는 걸 알 수가 있듯이 마찬가지로 미식도 그런 거예요. 나는 먹는다. 나는 고로 존재한다. 그래서 존재해서 먹는 게 아니라 먹다 보니까 내가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네, 미식가들이 성전이라고 불리는 미식 예찬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프랑스에서 정말 미식의 뭐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는 책 중에 하나인데 저자 브리아 사바랭이 이런 말을 했어요. 굉장히 유명한 얘기인데요. 당신이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말해보라.
그러면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제가 이 구절 참 좋아해요. 그러니까 저는 좋아하는 음식과 좋아하는 술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완전히 다르게 대우하거든요. 네. 그거 아마 겪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요새는 미슐랭님이 미식기행을 시작하고 나서 저도 이제 미슐랭님에게 맛있는 걸 먹여주거나 맛있는 술이 주고 싶어져. 그 그렇죠. 전까지는 네. 줄 생각도 안 했죠. 왜? 그렇죠. 저도 모르니까 네. 아깝잖아요. 네, 돼지목의 진주. 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프랑스에는 이렇게 미식이 사회생활의 일부분이고 한 사람을 보여준다. 특히 한 사람이 교양을 잘 보여준다. 이런 그 풍조가 있는 것 같고 이게 문화적인 규범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미식이 그 영어로는 게스트로노미 그리고 불어로는 캐스트로노미 맞나요? 네네. 발음이 좀 네이버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발음이 다 나옵니다. 네. 이게 그리스어 가스트로미아에서 나온 말인데요. 가스트로가 그러니까 위장을 말하는 거고 노미가 규범이나 학문에 대한 말인데요. 그래서 위에 대한 학문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가스트로노미가 먹는 것에 대한 막대한 지식, 기술이 직접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미적 가치 추구까지 포함을 해서 먹는 것을 의식적으로 세련되게 하고 고도로 연구한 끝에 도달한 유별난 프랑스적인 문화라고 그 평론가들이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물론 프랑스에도 당연히 일상적으로 소박하게 하는 식사가 있고 하지만 고급 요리가 사실은 거기서 다 발전을 해 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프랑스적인 특징을 알려면은 음식 문화를 꼭 알아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음식 관광 좀 많이 해봤잖아요. 좀 먹으러 다녔죠. 네. 좀 기둥뿌리 뽑았죠. 네, 이 역사를 한번 들어보면은 우리가 왜 지금까지 얘기한 이런 얘기를 하게 됐는지를 조금 더 재미있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도사님은 뭐 어떻게 다니셨나요? 저는 여행을 다니면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내가 여기 왜 왔지? 그냥 박물관에 있는 죽어있는 돌멩이 보러 왔나?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러면 이 여행을 가면 그 땅의 고유한 특성이 뭘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때루아의 감각을. 예. 네. 제가 요새는 맨날 헛소리만 하고 기억력도 좀 가물가물한데 20대 때는 되게 똑똑했거든요. 영특했어요. 사진만 봐도 정말 멋있으셨어요. 인물도 괜찮았죠. 인물도 괜찮았죠. 네. 괜찮았습니다. 네. 네. 날씬했어요 그때는. 네. 저는 그래서요. 그 지역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 생각을 해보면 그게 바로 음식과 술과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그 지역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한 땅을 차지하고 살아가는 민족은 변화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땅이 중요하기는 거기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항상 했어요. 그래서 그 여행을 가면 그 지역의 고유한 음식과 술을 마셔보고 그 동네 사람하고 어울리고 대화해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박물관은 없는 데가 없거든요. 어느 나라나 어느 도시나 박물관은 있어요. 그런데 가면은 뭐가 있어요? 다 죽은 것만 있죠. 죽어있는 돌멩이, 죽어있는 나무 조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음식과 사람은 살아있는 현재잖아요. 이건 계속 변화하잖아. 우리는 근데 현재에 살고 있지 과거에 살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사람과 음식을 굉장히 중요한 여행의 한 포인트로 생각을 했죠. 그 미슐랭님도 옛날에 20대 시절에 베지테리언 했었잖아요. 아, 그랬죠. 8년간 그렇죠. 채식을 했죠. 네. 그리고 우리 먹는 데마다 치즈가 있다고 안 먹고 막 그런 적도 있었죠. 정말 그때 좀 여러분들을 괴롭혀 드렸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사죄를 드립니다. 그때 술도 네. 안 마시던 시절도 있었고. 술도 지금도 거의 안 먹죠. 근데 네. 그 시절을 저는 다 봤기 때문에 네. 지금 미슐랭님이 미식기행을 하고 와인을 즐긴다는 것이 참으로 신기하게 느껴져요. 사실 굉장히 좋아하시면서 요즘에 맛있는 거 많이 네. 사주시죠. 도대체 네. 그동안 왜 변한 거야?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그동안? 그전에는 인생의 쾌락을 몰랐던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는 굉장히 금욕주의적이고 인생을 초월해 버리고 싶은 약간 종교적인 성향, 수녀가 돼버릴까 비구니가 돼버릴까 맨날 고민하던. 사실 스님 같았어요 옛날은. 그랬죠. 머리 밀고 다니고. 네. 네. 그때는 스토아 학파에서 지금은 이제 에피쿠루스 학파로 이제 넘어온 거죠. 예, 굉장히 극에서 극으로 가다가 네. 이런 소황을 걸 잘 받아줘야겠어요. 이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네. 제가 극과 극을 왔다 갔다 하던 시절에 그레이스리라는 선생님을 만났었어요. 이름도 그레이스예요 정말. 네, 멋있어요. 그분이 한국 최초의 헤어드레서였는데 네, 알고 네. 네, 저도 알죠. 네. 네네. 그분 책 작업을 하다가 그 미식가의 태도를 그대로 흡수를 한 거예요. 그분 댁에 가니까 5시간 동안 식사를 하고. 역시 사부가 중요한 거야 이래서. 네네. 그분이 저한테 너는 미식가의 소질이 있는데 너 왜 이러고 있냐? 막 그래가지고 맛있는 거 많이 주셨어요. 왜냐하면 출신 성분이 이제 그랬던 거죠. 그렇죠. 네. 출신 환경이. 네. 예, 그때 잠시 미식의 맛을 받고 그 다음에 2008년에 그 스페인의 까미노 데 산티아고 가서 걷는데 너무 맛있는 게 많은 거예요.
해가지고 그때 와인도 막 식사 한 번 할 때 한 병씩 주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한 병, 두 병 마시면서 이게 맛이 구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약간 미각이 변했고 그러다가 박사 과정 들어와서 인생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막 죽고 싶다 이러고 있을 때 제가 습관처럼 또 단식을 시작했죠. 근데 그러다가 아이고 내가 단식을 할 게 아니라 미식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삼광처럼. 드디어 깨달음을 깨달음을 저 얻었네요. 단식을 하다 보면 이제. 깨닫게 되죠. 네, 그래서 그때부터 미식을 하러 다녔고. 초견성을 했네요. 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사람들하고 더욱 친해지고, 행복이 별거 아니었네? 뭐 이런 생각이 약간씩 들기 시작하고 있고요. 네, 라스트라다님은 어떻게? 저는 그 부산에서 태어나서 부산에서 대학까지 다 졸업하고 서울도 저는 20대 때 처음 와봤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부산 촌놈이었죠, 저는. 그래서 그리고 또 어릴 때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정말 가난하게 자라서 뭐 미식은커녕 그냥 먹는 것만 하더라도 고마웠죠. 그리고 뭐 어머니께서 뭐 시험 100점 맞으면 짜장면 한 그릇 사주고 그러면 뭐 그 짜장면 먹고 그래서 실제로 저도 한 20 그리고 대부분 우리나라 남자들이 대부분 그래요. 제가 주위에 그 남자 중에서도 입맛이 좀 이렇게 예민하고 까다로운 친구들 보면은 대부분 서울에 중산층 이상의 그렇죠. 가정에서 네. 자라서 엄마 아버지를 따라서 어릴 때부터 맛있는 데를 먹어본 친구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 30대 이제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이제 여행업계로 들어오면서 원래 직업에서 여행업계로 들어오면서 유럽을 자꾸 다니다 보면서 저도 이제 알게 된 거죠. 사실은 우리가 음식이라고 하면은 이 영어로는 food and beverage거든요. beverage, F&B라고 하죠. 그래서 음식이라는 말을 가만히 보면 음은 마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시는 음식에서 보면은 음과 식이 다 포함이 돼 있는데 저는 사실 식에 대해서는 좀 더 뒤에 눈을 떴어요. 저는 사실 음에 먼저 눈을 뜬 거죠. 나가서 이제 술을 마시다 보니까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마셨던 술이 엉터리였구나 하는 깨달음을 여러 번 얻었죠. 맥주에서, 그 다음에 증류주에서, 와인에서. 그리고 이제 그 앞에 프롤로그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음에 그 식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눈을 뜬 게 크루즈 여행을 이제 많이 하면서 2007년 정도부터 그 크루즈 여행에 있는 메뉴판들을 다 번역하면서 거기에 있는 수많은 메뉴를 먹어보면서 그때부터 제가 좀 컬리너리에 눈을 뜨기 시작을 했습니다. 2000년대 한 후반부터 이제 식에 대해서는 음에 대해서는 2000년대 초반, 식에 대해서는 후반부터 눈을 떴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저희 세 사람의 미식 역사를 조금 정리를 해드렸고요. 이제 다음 편부터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추천하는 미식 여행은 어떻게 해야 되고 무엇을 먹어야 되고 이런 좀 자세한 이야기 그렇죠. 그리고 프랑스 미식 역사도 한번 파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끝낼 시간인데요. 이번 방송 잘 들으셨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역시 또 좋아요와 댓글을 마구마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에? 페이스북과 오디오 클립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다음번 여행과외 때는 이런 내용을 콕콕 집어주세요 하는 과외 요청도 올려주시면 좋습니다. 네, 오늘도 청취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반응을 모아 다음번에 더욱 알차게 찾아뵙겠습니다. This is my